간단히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교육을 할 것은 자바의 그 변수 타입하고 메모리 구조, 그다음에 그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자바의 변수 타입을 보면 기본 타입, 원시 타입이라고 하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정수형의 뭐 바이트형 캐릭터, 그다음에 쇼트, 인트, 롱 이렇게 있고, 플로트, 더블, 그다음에 불리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바이트의 크기가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그다음에 이게 보면 크기가 보통 1바이트, 2바이트, 그냥 바이트 단위는 다 아실 테고 1바이트는 8비트죠? 예. 혹시 이진수 안 배우신 분? 다 알고 있어요? 2의 8승이 256이고 그 앞에가 이제 부호 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28부터 127인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캐릭터형은 문자가 들어가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숫자로, 실제적으로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문자를 직접 저장하지는 않고 아스키 코드로 변형이 돼서, 다만 아스키 코드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1바이트 7비트를 쓰죠. 근데 이 캐릭터형은 자바에서 ISO, 저기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국제 표준 규격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이게 1바이트로 충분히 아스키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다국적어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타입이 이제 그 기본형을 빼고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참조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 나온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타입이 다 참조 변수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트링,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클래스 객체들, 뭐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앞단의 뭐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바에서 그 메모리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본 변수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값을 바로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조 변수는 객체를 저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소값을 스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되면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아까 얘기한 기본 변수라는 거는 숫자죠. 아까 다 말했죠. 자, 그거는 왜, 숫자라는 거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0과 1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여기 좀 전에 나와 있던 그 숫자 타입을 보게 되면 정수형이 요 바이트만큼만 영역을 할당을 하면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그 바이트 값만 정해서 실제로 값을 다 다이렉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자, 여기 있습니다. 기본 타입을 보면 int하고 age는 25, double은 price하고 100.5 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참조 타입에 있는 스트링도 우리가 알겠지만 스트링도 객체예요, 객체. 여러분들이 이건 자바의 특성상 new를 안 쓰고 써도 가능하게 해줄 뿐, 얘도 원래는 new를 씁니다. new라는 거는 객체를 생성한다는 의미고, 이 상태로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자바의 메모리가 스택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런타임 에어리어가 있는데, 자, 그 메소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참조 영역 같은 경우에는 네임에
네임에 지금 주소를 갖고 있죠. 뉴로 생성한 거는 이렇게 힙 영역에 가서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돼요.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 이게 번지죠. 이 숫자가 아까 이쪽에 스택에는 숫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도 다 클래스 파일들이 숫자로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기본 타입인 a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스택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ag 25, 프라이스 100.5. 자,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이거는 뭐냐? 스트링으로 str1을 선언을 하고 abcd라는 리터럴 값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객체가 여기 생기겠죠? 응? abc라는 값을 가진 스트링 객체가. 그리고 str2라는 변수를 또 선언을 하고 똑같이 abcd를 선언을 하게 되면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 리터럴이 같으면 같은 곳을 봐요.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str1은 이 100번지에 abcd라고 생성이 됐다. 그러면 str2도 똑같이 100번을 보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앞단에서 생성한 이 객체가 리터럴이 같은 게 또 생성이 되면 새로 객체를 만들지 않고 같은 주소를 바라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abcd, new. 이 new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얘는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저거를 하면 여기에 있는 abcd 객체 하나, abcd 객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str1, 2는 요걸 한 놈을 쳐다보고 str3는 그 밑에 있는 녀석을 쳐다보는 이런 식의 객체가 생성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자바 메모리 구조인데, 이런 여러분이 자바를 실행을 하게 되면 JVM이 운영체제로부터, 근데 운영체제는 리눅스일 수도 있고 윈도우일 수도 있겠죠. 그 JVM이 뭔지는 알죠? 아까 얘기한 미들웨어 같은 거니까 가상머신. 그러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소스가 리눅스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JVM이 중간에 OS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바 런타임이나 그 JDK를 설치를 하게 되면 윈도우용, 뭐 리눅스용 까는 것이 걔네들이 중간에서 OS와 통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JVM이 운영체제로부터 할당받은 메모리를 내가 쓸 거 이만큼 줘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와스 같은 경우에도 자바를 실행할 적에 옵션을 주잖아요. 내가 JVM이 요만큼의 메모리를 쓰겠으니 요만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할당을 받으면 자바가 또 그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전체가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고, 이쪽에 메소드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스텝, 그 다음에 여기가 힙.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소드 영역은 뭐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보면 여기에는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어떤 클래스 파일에 있는 변수들, 이런 명세가 들어있어요. 혜성아? 너는 가서 일해도 돼. 다 아는 거잖아. 야,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사실은. 아씨. 자, 클래스 명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클래스는 걔 자체로 뭘 어떤 실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클래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test.java라는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얘가 test.class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그거 자체로 명세서 같은 거야. 이게 설계도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JVM이 올라가면 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와스나 웹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바에서 메인을 실행을 하죠. 메인이 뭔지는 알죠? 응? 뭐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그 시작점, 그 public static void main,
자바는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되니까. 와스도 그 내부적으로 자기가 이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로 안 쓸 뿐이고 기동을 와스가 해줄 뿐이지. 그 메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에 관련된 임포트된 패키지부터 전부 다 싹 끄집어서 이렇게 명세를 다 저장을 합니다. 이 메소드 영역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를 실행을 할 때 모든 클래스들이 다 공유해서 보는 곳. 여기 보면 뭐 런타임 상수가 있거나 또는 필드, 그 다음에 메소드 데이터, 그 다음에 코드, 생성자 코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명세처럼 그냥 딱 하나씩 다 박아 놓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객체를 여러분들이 new하고 클래스 1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명세를 가지고 쭉 끄집어 와서 여기 힙 영역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new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래스 자체는 여기에 있고 인스턴스를 얘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움직일 놈들을 힙 영역에 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객체, 배열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그 실행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하게 되면 특별히 지금 우리가 웹 환경에서 쓸 일이 없기는 하지만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스레드를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나? 스레드. 그냥 그 표현을 하기가 뭐가 적당할지를 잘 모르겠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따지면 프로세스는 큰 업무 단위, 그냥 단위. 얘가 뭘 하는 건 아니야. 그 프로세스 안에 스레드가 일을 하는 놈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바에서 메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 하나,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뭔가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메인을 실행을 하면 스레드가 하나가 딱 생성이 돼서 그 메인에 있는 스크립트를 쭉 실행을 하는 거야. 그게 스레드가 스타트해서 시작이 쭉 되면 거기에는 코드를 다 실행을 하고 종료되면 딱 소멸이 되는 거야, 스레드는. 그러면 프로세스도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스레드가 하나 생성이 돼서 자, new 해서 클래스 1 만들었어. 그럼 여기 들어갔잖아. 클래스 1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int a 플러스 b 뭐 이런 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변수를 이 스레드 하나당 스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스택이 뭔지는 알지? 스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 스택이라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예전에 갖고 있던 이거 있어. 그 동전 끼워 넣는 거 혹시 아나? 지금은 없을걸? 지금도 쓰나? 예전에 기사님들은 돌아다니면 군데군데 동전 교환하는 사람들이 그 수수료 얼마 받고 이렇게 동전을 10,000원 바꿔주세요 하면 100개 이렇게 주고 했단 말이야. 옛날 시절에. 그럼 스택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끼워 넣는 것처럼 되면 뚝뚝뚝뚝 밀고 계속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스택은 그 first in, last out 해서 이게 뭐야? P로, FILO. 그 다음에 이제 스택 말고 풀이지, 풀. 하여튼 그런 구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 스택은 뭐냐면 최초의 생성이 어떤 변수가 됐어. 그 다음 라인의 변수가 생성이 되면 그 위에 스택이 또 하나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또 메소드가 실행이 돼. 그러면 순차적으로 얘부터 딱딱딱 실행이 돼서 가장 최초에 만든 변수가 맨 나중에 실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스택에서 다 빠져나가면 스택이 사라지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메소드 영역은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코드에서 사용되는 점 클래스들 이거를 이제 클래스 로더로 읽어가지고 아까 본 뭐 런타임 상수, 그다음에 필드 데이터, 그다음에 메소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은 명세 같은 거. 그다음에 힙 영역은 객체하고 배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은 여러분들이 워낙 환경들이 좋아서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그 eclipse.ini 파일이 있어.
알고 있지? 거기에서 만약에 그 XMX 이 메모리를 한 16메가 이렇게 줄여놓고 시작하면 지금 우리 같은 시스템을 올리면 바로 이 스택이나 힙 영역이 풀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는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웃 오브 메모리는 다 요 힙 영역.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그 TPMS를 올리면 엄청 올라가잖아. 라이브러리부터 전부 다 올린단 말이야. 그 와스가 톰캣이 기동할 때 자기 것도 올려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다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임포트 해놓은 거는 다 올라가 무조건. 그게 명세잖아. 근데 이 힙 영역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객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웃 오브 메모리야. 근데 이게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런타임 에러는 이것이 나는 거야. 스택 오버플로우. 응? 많이 사용해봐서 알지. 그러니까 이 힙 영역의 객체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막 변수를 막 또 만들어. 응? 그러면 여기 이 스택을 계속 아까 말했잖아. 스레드 하나당 요거를 생성을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쭉 너무 많이 차.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스택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쌓이니까 말 그대로 오버플로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적에 변수를 잘 적절히 효율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포문 안에서 변수를 new라고 생성을 해버리면 계속 만들게 되겠지. 그래서 이 스레드는 둘째 치고 요 힙 영역은 좀 이따 나오는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자꾸 비워준단 말이지. 그지만 걔가 그거를 비우는 조건이 맞기 전에 막 생성을 해버리면 뻗는다. 요즘은 그 메모리 가격이 싸지고 서버들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거의 늘상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다고. 그때만 해도 메모리 하나 늘리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정말 신경 썼던 게 변수를 선언하고 얘를 어떻게 해제를 할 거냐. 좀 전에 경민이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부천 ITS를 할 적에 알지 경민아? 네. 모니터링 페이지. 자,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해. 알고 있지? 서버가 내려주면 서버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 HTTP URL 커넥션으로 만약에 스트림으로 어떤 서버의 페이지를 읽게 되면 그냥 날것의 HTML 소스가 그대로 넘어오잖아. 거기에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결국은 그거를 파싱해 주는 거는 브라우저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역할인 것이고, 그래서 브라우저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 그냥 그 W3C의 표준에 의해서 HTML을 파싱을 해서 자기들 뜻대로 그걸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브라우저는 사실은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보면 뭐 되게 많잖아. 삼성에서도 웨일이라는 걸 만들었었고, 돌핀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사파리도 있고, 크롬도 있는 것이고, 익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각자 표현하는 게 틀린 거는 뭐냐? 그거를 똑같이 표현을 할 때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거야. 업체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의 영역이어서 무조건 내 로컬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근데 모니터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 주차장의 정보를 쭉 읽어서 그거를 싹 웹소켓으로 내려주면 브라우저에서 그걸 봤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도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거나 이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브라우저 자체도 멈출 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그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스크립트 양을 대량으로 얘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에러가 떴었어.
그게 이제 뭐 물론 한 10몇 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각자 PC들도 뭐 사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자, 스택 영역이 이제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보통 그 로그 찍을 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하잖아. 그래서 이 스택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발생한 놈이 맨 아래에 있는 거야.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얘가 얘를 부르고 이런 식이야. 쭉. 그래서 딱 이 스택 트레이스가 뭐냐, 뭔가를 진행을 하면서 요 메소드를 스택에 호출이 딱 되면 거기에 쌓아놓은 거야. 얘가 부르는 다른 놈으로 가면 걔를 또 메소드를 쌓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가 부르는 메소드, 그 다음 메소드, 그 다음 메소드, 이렇게 스택에 메소드를 쭉 쌓아서 하다 보니 얘가 에러가 났어. 자, 그러면 이게 스택이 말 그대로 이 스택에 쌓여있던 놈을 트레이싱 하는 거야. 쭉. 얘가 에러가 났어. 얘를 누가 불렀냐? 얘가 불렀어. 얘가 불렀는데 얘가 불렀어.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여기서 자바 랭.thread run 뭐 이거는 근데 사실은 늘 걸려 있는 거니까 그 런타임 에러니까 스택 트레이스가 걸렸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현을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코딩을 하는 거지. 캐릭터 변수 v1하고 a를 집어넣고 if v1이 a이면 v2에 100을 넣고 더블 v3에 3.14를 집어넣어라 하고 불리언 v4는 true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최초에 이 라인을 만나면 스택에 이렇게 쌓아. 그리고 if 조건이 만족하면 들어와서 그 위에 100, 3.14 이렇게 쌓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 구문의 종료를 만나게 되면 얘네는 그냥 스택에서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오니 불리언 v4 해서 여기 위에 이거를 또 쌓는 거지. 그래서 저 스크립트도 다 종료되면 요것도 날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스택은 어떤 것이 발생을 하면 지금 뭐 메소드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하다가 다른 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한다. 그러면 메소드도 여기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그 메소드를 들어가서 그 메소드 안에서 또 변수를 만들었다. 그러면 또 쌓이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힙 영역에 만드는 거를 샘플로 보여준 거니까 힙 영역에 만약에 배열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면 힙 영역에 배열을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 번지수를 스택에 이렇게 쌓는 거지. 여기처럼 여기에 이제 100번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얘를 쳐다보고 있는 거겠지. 자, 가비지 컬렉터 라는 거는 무엇이냐. 힙 영역의 오브젝트 중에서 스택에서 도달 불가능한 오브젝트들은 가비지 컬렉터의 대상이 된다. 이게 지금 예제로 그 소스가 잠깐 나와 있는데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실행을 하고 이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자, 스트링은 URL하고 HTTPS를 집어넣었어. 지금 뭐 더블 쿼테이션이 빠졌는데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URL에다가 이거 뭐야 붙이는 표시잖아. 이거에다가 그냥 네이버.com 붙여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개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스트링은 그냥 문자에서 막 갖다 붙이면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보면 포문 돌면서 스트링 변수에다가 계속 뭐 문자 붙여 쓰는 거 있지? 그래는 그만큼 객체를 계속 생성을 하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처음에 URL 만들어 HTTP를 힙 영역에다 만들어 놓고 100번지를 가져왔어. 이렇게 붙이면 이 영역에다가 이거를 붙여갖고 만들 것 같잖아? 그렇지 않다. 이 스트링도 객체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거를 변형하지 못해. 그러면 어떡하냐?
거기다 이걸 붙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읽어서 100번지에 있는 이걸 읽은 다음에 새로 객체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이 스택에서 참조하던 번지가 끊어져 버렸지. 아까 URL에서 100번을 보고 있었는데 새로 만들면서 얘는 101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00번지는 주인이 없어. 그러면 죽은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스택에서 도달 불가능한 오브젝트가 되는 거야, 얘는. 그러면 가비지 컬렉터가 너는 버려진 놈이니 사라져라 하고 싹 죽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메모리가 계속 그 어떤 영역을 확보를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붙여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그럴 때는 스트링 버퍼를 써. 걔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걔는 배열처럼 막 갖다 붙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링 버퍼 점 어펜드 해가지고 계속 붙여 써야지. 귀찮다고 이거를 스트링을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폼은 100 하고 뭔가를 루프를 돌면서 여기에 막 글자를 붙이면 그만큼의 힙 영역에서 객체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정말 많아지면 그냥 뻥 나가지고 죽는 거야. 아웃 오브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PMS도 소스를 보다 보면 상단에서 new 하거나 뭐 그러니까 new 맵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 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고 얘를 그냥 버려. 체크만 해보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썼던 것이면 밑에서 그냥 그거를 추가를 하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데 다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커맨드로 받은 객체를 파라미터를 또 복사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낭비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메모리 낭비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한번 할 때마다 또 뭔가 복사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의 그 리소스나 퍼포먼스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여기는 뭐 텍스트는 그냥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 구조를 안 그렸구나. 귀찮아서. 자, 이 내용을 보면 GC의 과정,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의 과정을 간단히 소개를 해주면 그 마크 앤 스윕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JVM이 스스로 GC를 그 스캔을 해가지고 힙 영역에 있는 거를 날리는 게 이제 GC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택이 참조하지 않는 객체들 이게 그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보면 마킹을 하게 돼 있다고 써 있잖아. 이 스택에서 참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킹을 쭉 하고 이 마킹을 하려면 모든 스레드가 중단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예전에는 정말 시스템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서 미칠 것 같으면 개발자들이 특정 코드 안에 system.gc 혹시 써본 사람 있냐? 그냥 간단해. system.gc 하면 가비지 컬렉터가 실행이 돼.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게 그 순간은 그 메모리가 확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든 스레드가 중단이 돼. 근데 요거를 쓰면 안 돼. 원래 요즘은 뭐 워낙 다 상태가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쓸 일이 거의 없어.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는 JVM이 지가 알아서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 JVM 힙 영역은 영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인데 이게 자바 1.7까지 이랬고 1.8, 자바 8부터는 이렇게 메타 플레이스로 바뀌어서 사용 용도가 기존에는 이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은 예비용으로 그냥 예약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전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 손대지도 않았었는데 이 자바 8부터는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내가 굳이 뭐 찾아보진 않았고 우리가 개념만 알자고 한 거기 때문에. 영 제너레이션은 뭐냐? 영 말 그대로 어린 거지. 거기에 이제 보면 에덴과 to from 이런 영역이 또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영 제너레이션은 막 힘 영역에 생성이 된 애들이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위치인 거고, 거기 이제 써져 있는 거를 읽어보면 처음 메모리의 객체가 생성이 되면 에덴 영역에 생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객체들이 이제 그 용량이 차게 되면 서바이버 영역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to 영역으로 갔다가 여기도 채워지면 from 영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이거를 자꾸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오래된 것들은 다시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옮겨지고, 이제 이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삭제를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인데, 그래서 뭐 그 밑에는 간단히 영 제너레이션에서 일어나는 GC를 마이너 GC라고 하고,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GC가 일어날 것이고, 올드 제너레이션은 뭐 크기가 큰 것들이 가서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GC는 메이저 또는 풀 GC, F가 빠졌네 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자바 이제 메모리 옵션을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바 옵션을 줘서 자바 실행을 할 때 요만큼의 영역을 잡아달라라고 JVM한테 요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XMS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힙 영역의 사이즈, 처음 시작할 때 요만큼을 확보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힙이 계속 차서 최대 메모리는 어디까지 힙을 쓸 거냐, 이것도 검색을 뭐 해보시면 간단한 튜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시작 사이즈하고 메모리 그 최대 사이즈는 보통 아마 같게 주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몇이냐? 너무 빨리 끝났는데? 우리 다음에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궁금한 거 없냐? 너무 궁금한 게 많지. 스프링을 하다 보면 이번에도 그 확인을 한 게 좀 있지만, 우리가 잘 그냥 있어서 늘 갖다 쓰는 클래스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근데 그거의 실질적인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게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얘가 왜 에러가 날까,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잘 안 하게 돼. 그래서 개발하다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좀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략한 스터디를 좀 했으면 해. 되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준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고마운 게 뭐냐면, 사실 뭐 이거 되게 알량한 자료지만 내가 PPT를 더럽게 못해.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나 이거 어제 11시까지 만들었어. 되게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매직으로 그리면서 하는 게 너무 편한 거야. 이거 표 갖다 붙이는데 죽을 뻔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재밌다는 거. 내가 막 공부를 하잖아. 계속 뭔가를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가 돼.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이거를 이제 갑자기 지난주에 대표님이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부담도 됐지만, 차라리 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낫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을 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간단히 메모를 해 놓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톰캣을 기동을 하잖아. 우리가 스타트 서버 하지, 이클립스에서. 걔가 어떻게 기동이 되는지 확인해 본 사람 있어? 없지. 그냥 올라가나 보다 하지. 그 로그가 쭉 올라가잖아. 그거를 로그를 맨 첫 줄부터 보면 얘가 뭘 읽고 뭘 하는지가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려면 최초로 실행이 돼야 되는 게 내가 알기로 그 톰캣 줄리라고 있어. 톰캣 줄리.점 자른가? 아마 걔가 실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서버.xml을 읽은 다음에 그 컨텍스트 루트에 있는 데를 찾아가서 웹 inf 밑에 있는 웹.xml을 읽어. 그래서 웹.xml을 읽으면 서블릿이랑 뭐 매핑 막 돼 있잖아. 우리가 이제 고전으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거기에 필터 있고, 그러면 걔네들을 막 찾다가 그 컨텍스트 리스너, 예? 걔를 찾아서 스프링 컨텍스트 파일을 또 다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호기심이 생기면 너희들이 소스 간단한 거, 그러니까 사실 TPMS는 되게 방대한 양이잖아. 그거 말고 한강이나 수원 포탈 쪽을 실행을 할 적에 웬만한 클래스에다가 전부 로그를 찍어놔 봐. 그러면 걔가 기동을 하면서 이게 보여. 뭐가 뜨고 뭐가 뜨고 뭐가 뜨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게 재밌어. 얘가 지가 뭐를 하고 그 다음에를 또 불러.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야. 안 궁금하디? 어떻게 뜨는지? 답답하잖아. 나는 일단 떠 있는 상태에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뜨다가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맨날 라이프 사이클이 어쩌고 지 인생이 그런 걸 다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근데 환장하겠는 거지. 안 보여주잖아. 물론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고 보여줄 때도 있긴 하지만 설정이나 이런 게 안 되면 그냥 얘가 나도 모르겠는데 못 뜨겠어 하고 죽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 설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쭉 찾아보다 보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스프링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프레임워크를 쓰기만 하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학습을 좀 많이 해보거나 하지 않았잖아. 그지? 스프링 하면 뭐 그냥 DI가 있고 그냥 빈을 생성해서 쓰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의 그 기반이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빈 생성부터 오토와이어부터 뭐 어노테이션까지 그 다음에 리솔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고 나는 되게 답답했던 것이 그 스프링의 컨텍스트 파일들 설정하는 거 XML 얘네들의 기동 순서도 기동 순서지만 정확한 구조를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거는 계속 뒤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정말 나도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게 뭐냐면 메이븐 정말 답답하고 내가 이제 지금도 헤매는 게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SVN으로 받아오고 하면 너희들 그런 거 안 답답하대? 거기에 보면 브랜치도 있고 트렁크도 있고 막 그렇잖아. 얘네들이 도대체 뭐야? 어떨 때 나는 그냥 SVN 다 체크아웃으로 받아왔는데 개판이야. 막 뜨지도 않고 빨간불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 기초적인 것만 알고 그 외에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모른다는 거지.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웨이브도 그렇고 뭐 몇몇 가지들이 있는데 나는 학습을 좀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바쁘니까 내가 최대한 하고 안 되는 거는 숙제를 던져주마. 알았지? 어느 날 느닷없이 메일이 올 수 있을 거야. 준비를 좀 해줘. 아이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자꾸 미루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냥 야 언제 하자라고 해야만 스스로도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기사 시험 준비하잖아. 그 MCS 이게 기존의 정보 처리 기사하고 너무 달라졌고 나도 그거를 알고 싶은 거야. 생소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그 부분을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트 네가 우리 지금 기사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5명이냐? 4명이냐? 경민! 저 새끼는 교육받을 때 뺄까?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각자 분장을 해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자, 고생들 하셨고,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막 큰 스프링이란 무엇이고 이런 게 아니라 스프링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웹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저 같은 거 이게 뭔지 알아? 모르지. TPMS 리뉴얼을 한 사람은 알지. 재준이 아냐?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 대표님 쓰는 말처럼 그게 아까 얘기한 저거야. 기존에 웹.xml에서 진행하던 그 기동 스크립트들이 웹.xml을 없애고 지금 dhicc 웹 컨텍스트 이니셜라이저인가 있을 거야. 걔가 시작점이란 말이야. 너 그거 모르냐? 재준이 씨 되게 똑똑했었는데 뭔 일 있냐 요새? 살찌더니 멍청해진 거야? 그러니까 소스를 봐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모든 거를 다 필터랑 전부 올려놓고 시작을 한다고.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이 소스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 어떻게 누가 뭘 올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으면 얘가 뭐 하는 놈이지? 검색을 해봐. 응? 검색해보면 아 얘가 기존에 그 웹.xml에서 하던 거를 자바 소스로 바꿔놓은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특정한 클래스나 이런 거를 잡아서 우리가 학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말이 너무 길어졌네. 고생했다. 빨리 끝났네. 4분 일찍 끝났어.